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보시다시피 호주 이민에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민에 관련된 썰도 있지만 이민을 생각하실 때 제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런 점들은 경험자로서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점 등등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포탈에 호주 이민만 검색을 하셔도 현재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내용 관련해서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네이버도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시작은 이민을 준비하신다 하시면 충분히 조국을 떠나는 이유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호주는 살기 좋으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한국에 비해서 호주의 장점들은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만 얘기하자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에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호주가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기대를 하시는 게 좀 더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라는 거예요. 나아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잃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점과 단점에 관련해서도 제 나름대로는 짧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단점도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살다 보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건 금방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는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는 이렇게 된 거 돌이킬 수는 없어요. 다시 한국을 돌아간다, 다시 일을 구한다, 육아를 다시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선택사항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경험담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담조차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호주로 오셨다가 이민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100분 오시면 한 10분 성공할까요? 근데 그 10분 가운데 마냥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광고되는 내용들, 참고만 하십시오. 이럴 것이다라는 건 다 이분들의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다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는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민이라고 하는 건 사기 당할 거를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100분이면 100분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좀 다뤄드리고 싶어요. 추후에 제가 이민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한 계기,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을 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때 다뤄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점들은 알고 오시라. 이민 사기에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왜냐, 이민을 대행해주는 이민 법무사 분들에게는 영주권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법적인 책임. 무슨 얘기냐면 이민 법무사 분들이 해주는 건 우리가 호주법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내는 거, 그리고 호주 이민을 한다라고 하면 호주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민 와서 호주란 나라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군, 능력, 범죄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민 법무사를 활용하는 건 영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민 법무사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영주권을 받아낸 경험을 믿고 우리가 대행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제 기준입니다. 10년 전 제가 이민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수수료가 호주불 5,000불이 시작이었어요. 여기에는 모든 재반 비용이 듭니다. 어떤 재반 비용? 그분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민에 필요한 뭐 등본, 범죄기록 증명서, 경력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번역 혹은 뭐 이런 재반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수료라고 하는 건 온전히 법무사분이 그런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받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기, 이민 사기의 유형은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게 이 수수료를 받고요. 유야무야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형태로든 간에 영주권을 받았던 분들에게 소개를 받으세요. 그게 뭐 무슨 카페라든지 아니면 개인 지인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와서 계시면서 이제 아시는 분이라든지, 여기 와서 아시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영주권을 받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도 믿지 마세요. 특히나 이민이라는 건 누구도 믿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 나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검증된 곳, 그리고 광고만 보시고 결정하시지 마세요. 그분도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분들 믿지 마십시오. 본인만 믿으십시오. 본인만 믿되 주위에 지인이 영주권 받는 게 가장 좋죠. 옛날부터 아셨는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물어봐서 어느 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가 가장 올바른 선택이겠죠.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제가 썰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민 사기 당할 뻔한 썰이 있어요. 이민 사기 썰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정착을 한 계기가, 저는 14년 전에 호주를 왔습니다. 14년 전에 호주를 와서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 타입을 다 받았어요. 처음에는 학생 비자라고요. 그리고 워킹 이데이 비자 1년을 받고요. 그 다음이 457 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457 비자라는 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보증을 서줘서 회사를 통해서 받는 비자예요. 예. 어느 회사가 난 이 사람이 가진 이제 직업군,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해. 뭐 회사 1, 2년 다니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보증인이 되고 회사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내주는 비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2년 이상 유지시, 제 기준입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분에게 상담을 하세요. 이게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저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경험담입니다. 2년 이상 이 457 비자를 유지하게 되면 영어 점수와 회사 신뢰도라고 할게요.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티피케이트 같은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을 뽑아서 쓸만한 여력이 있나 이런 확인하고 저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요 시기에요. 요 사이 시기 457 비자 받고 이제 영주권을 받기 직전에 이제 영주권 시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457을 받은 회사는 따로 있어요. 이민 법무사가 따로 있어요. 회사에서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는 이제 다른 법무사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457 받은 이 법무사가 수수료가 셌어요. 예, 제가 어디 상호는 회사는 다 안 밝히겠습니다. 회사는 다 안 밝힐 테니까 금액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457 비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시한 게 수수료가 7,500불이었어요. 7,500불에 이제 회사 뭐 신뢰도 확인, 회사 서티피케이트, 컴퍼니 서티피케이트 받는 비용이 2,500불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제 회사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 때 그 회사가 이제 직원 교육이나 이런데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매출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뭐 얼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뭐 이 정도, 그냥 상담할 때 이 내용을 하더라고요. 11,000불. 제 기억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었는데 한 10,000불 이상 들었어요. 그 당시는 환율이 1,000원 넘어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다른 데를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이민법무사 치면은 많이 줄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기 전화를 한번 다 돌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00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로이스트 프라이스가 5,000불이었어요. 근데 어떤 데 한 군데서, 그 어떤 데라는 것은 상호를 밝히겠습니다. 주암 이민 회계 뭐 법무사 이런 데였어요. 주암 이민이라 그러면 제법 규모도 컸습니다. 이제 거기서 4,500불에 해드릴게요. 5,000분이 아니고 4,500불에 해드릴게요. 지금 서류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500불에 이제 이민수송료 뭐 해도 7,000불 정도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000불 정도에 끝이 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시한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죠. 전 그때 혼자였고 이제 버는 비용 같은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세이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만 해도 한 3,400만 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건들이 너무 주한미민 그 법무사분이 지금 케이스가 많으니까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한미민이라는 곳은 규모가 꽤 크고 유명한 곳이었어요. 받은 분들도 많았던 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10년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민 받는 과정에 관해서 다룰 텐데요. 201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주한미민은 상당히 사이즈가 큰 회사였어요. 예. 제가 말했던 이쪽보다, 이 회사보다 여기가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나름 유명했습니다. 규모가 큰 걸로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서류 받아서 갈게요. 라고 하는데, 그 457 이제 이 비자에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주권 서류에 과거 내역이나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넣어야 되니까 이제 서류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 이 457 비자를 받아주셨던 분이. 근데 여기는 교민계에서는 나름 탄탄하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금액도 세지만 일처리도 꼼꼼하고 이제 잘해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 외에 이 비자 받으신 분들이 3분 정도가 계셨어요. 이미 검증된 곳이었어요. 이제 거기 제가 연락을 드렸죠. 이만저만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법무사님이 그러시지 말고 일단은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어 점수 플러스 회사 신뢰도.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 점수 서류와 회사 신뢰도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영어 점수 외에도 개인 신상 정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직급이 뭐였고, 포지션이 뭐였고, 경력은 어떻고, 한국에서는 뭐 범죄 기록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넣어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을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이 개인적인 것과
회사 관련된 걸 같이 무조건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이전 법무사님,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하니까 이상하네요. A 법무사. 이 A 법무사님은 이걸 따로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회사 내용과 개인에 관련된 걸 따로 넣자. 근데 이 영주권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457 비자 특성상 이 회사 신뢰도에 좌지우지되는, 이 회사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부수적인 거예요. 개인은 좀 부수적인 거고, 이 회사에 관해서 따로 이 이민 관련된 부처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민자 받아도 돼라고 하는 걸. 그 서티피케이트 받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걸 다 묶어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빠르다는 거예요. 회사 넣고 받고 요거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묶어서 넣자. 그러면서 이 금액을 받는 겁니다. 수수료 뭐 4,500불, 5,000불을. 그러면서 이 A 법무사가 저에게 제시를 한 건 이 회사 신뢰도부터 넣고 그걸 1,000불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거 받으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 영주권은 그냥 없는 겁니다. 같이 넣어서 7,500불 주고 그게 4,500불 주고 넣었는데 회사가 서티피케이트이 안 나오면 영주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아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이 3,500불이나 6,500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엑스트라 코스트가. 왜? 이민법무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민법무사가. 자기는 신경 써서 넣어준 거예요. 요거 받고 기다리고 또 시간 걸리니까 묶어서 해줄게 가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 당시. 근데 여기서 저한테 제시를 한 거는 회사부터 넣어봅시다. 그래서 서류 찾으러 간 날 그 설명을 들었어요. 전화로 한번 방문해서 서류 픽업하러. 그리고 이제 한 날, 그래요? 그럼 1,000불을 넣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1,000불을 넣고 진행을 하십시오. 회사부터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회사 뭐 회계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담당자님 요청을 해 가지고 연결시켜 드리고 회사부터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이 주암 이민이란 곳에 파산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제가 약속한 날부터 2달도 안 지났을 때예요. 그때 당시엔 이민 사회에 크게 다뤄줬어요. 네. 몇십에서 몇백 분이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과급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수수료라는 걸 내야 돼요. 4,500불씩 10명만 받아도요. 45,000원, 4,500만 원.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4억 5천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7, 80명이고 밝혀지지 않은 게 몇 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도 호주 사기, 이민 사기에 관해서 법령을 강화하고 있겠다는 하지만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수수료 부분은. 그래서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A 법무사 분이 이걸 따로따로 진행 이제 해도 된다는 걸 처음 알려줘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5군데 6군데 다 물어봤지만, 왜냐면은 이 돈을 한 방에 받아야 되니까. 아직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비자 타입이 있고 현재는 영주권을 받기 너무 힘든 컨디션인데 본인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호주 이민에 관련해서. 그러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영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호주 이민성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거기에 모든 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됩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제 경험상 사기꾼일수록 달콤해요.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나이나 뭐 가족이나 주로 현재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추세가 그래요.
한국에서 이민 준비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 예전에는 그냥 저처럼 학생 비자 왔다가 뭐 워킹 비자도 경험했다가 좀 더 있고 싶어서 대학을 간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탔다면 요즘엔 한국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몇 군데 확인을 하시고요. 몇 군데 확인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호주 이민성 사이트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 어렵죠. 하지만 이민이라는 거는 이제 일생일 때 삶을 바꾸는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돈 잃고 마음 다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와서 뭐 이만저만해서 돌아갔다더라. 이제 운도 좌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민 법무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현재는 없어요. 어떤 책임이 없느냐? 징계는 받습니다. 호주 법이 바뀌어서 징계는 받으나 보상에 대한 건 없어요. 왜 보상이 없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아까 수수료라고 말씀드렸죠. 수수료. 일한 수수료예요. 그 이민 법무사가 받아놓고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이민상에 제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뭐라도 그냥 낸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 누군가 이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지도 않는 직업군인데 뭐 한국에서 IT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전적으로 제 예입니다. IT 경력을 가진 분이 호주 이민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호주 이민법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미 없어요. 그 IT 관련된 직업군에서는 영주권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나온다고 딴 데 담으로 안 나오는데 이분은 나온다. 자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받아놓고 다 내요. 번역하고 범죄기록 증명서, 가족등본, 뭐 경력증명서 다 받아서 다 냈어요. 그걸 소명해 버리면 이 돈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하실 때는 정말 철저하고 누구도 믿지 마시고 호주 이민성 사이트 들어가서 다 프린트아웃을 하시든 파일을 받아서 읽어보시든 그리고 본인이 영어를 못하셔도 차라리 그걸 번역 의뢰를 하세요. 여유가 되시면 번역 의뢰해서 그걸 한글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형태로든 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면 케이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케이스 넘버. 케이스 넘버를 꼭 받으셔서 본인이 확인하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나온다. 그리고 한 번쯤은 호주 이민성에 본인도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영어를 하시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시든 케이스 넘버 가지고 계셨다가 이민성에 커스터머 센터 같은 거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얼마나 걸릴까는 매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민법무사가 내 영주권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영어를 못해도요 호주 와서 살 수 있어요. 아예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와서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그런 노력은 하시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본인 인생 가족까지는 가족 인생이에요. 저 여기서 가족까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심심찮게 봤고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사연 잊을만 하면 들립니다. 사기가 너무나 많아요. 많다기보다 잊을만 하면 들려요. 그리고 한 번쯤 이 교민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얻는 거 없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호주 이민을 도전하시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건 본인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제 얘기도 참고하세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이민 관련해서
그때는 제 경험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